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장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란 0장에서 저희가 함수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에 하나씩 대응될 때를 함수라고 했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극한은 뭐냐면 f of x, 어떤 함수 f of x가 이제 L로 간다는 거죠. 언제? X가 A로 접근할 때. 자,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간다고 이렇게 표시를 쓰고요. 그 다음에 F of X가 이제 L로 간다.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 F of X의 극한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X가 A에서 f of x의 극한이 L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보죠.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 자, 저희가 잘 알고 있죠. 2차 함수니까 완전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2분의 1이고 여기는 원점 0이고 0일 때는 1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2로 갈 때는 어차피 이거는 쭉 이어져 있으니까 2로 갔을 때 연속이니까 2로 갔을 때 2를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으로 이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극한, 즉 x 이꼴 2일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극한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극한하고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 원사이드 리미트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어디에서 가냐면 왼쪽으로부터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x를 기준으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여기가 x 이퀄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부터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왼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 f of x가 L1으로 수렴을 할 때를 이제 똑같이 표현을 하는데 왼쪽에서 온다고 해서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똑같이 반대로 f of x가 오른쪽에서 가까이 왔을 때 즉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올 때를 이제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고 그때는 a 밑에 이제 플러스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x 이퀄 a에서 f of x의 우극한은 어떻게 되냐면 L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은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좌극한하고 우극한, 즉 원사이디드 리미트를 이제 저희가 방금 배웠습니다. 그러면 극한 앞에서 다룬 극한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같은 값으로 와야 되니까 이제 원래 극한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갈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극한 x 이퀄 a에서의 극한이 그 좌극한 우극한 그 같은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eft sided hand 리미트하고 right sided 리미트 즉 원 사이드 리미트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간단히 보죠. 자, 이런 가우스 함수 x보다 x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즉 x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건 정수니까 흔히 우리가 표시를 하면 0과 1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0이겠죠. 쭉 0이 됐다가 1일 때는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이제 1이 되니까 1일 때는 여기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2까지 가고 2일 때는 다시 구멍이 나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2, 1, 오른쪽,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좌극한하고 어떤 값에서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다르겠죠. 즉 2일 때 기준으로 보면 2를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으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1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봐서 우극한으로 오면 어떻게 됐나요? 아까 위에서 오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다르니까 이제 그 x 이퀄 2에서의 f 가우스 이 브라켓 오브 x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 사이디드 리미트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때 이제 원래 x 이퀄 a에서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브라켓 오브 x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극한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하나 살펴보면 C가 상수입니다. 만약에 이 상수일 때 x가 a로 갈 때 이 상수 함수는 어디로 가나요? 어차피 상수 함수는 모든 값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형 되겠죠. C라는. 그럼 어떤 a라는 포인트로 한없이 가까이 좌우로 갈 때 항상 이 함수 값은 어디로 가나요? 자기 자신에 있겠죠. 그러니까 상수로 수렴한다라고 해서 이 C가 바로 리미트 오브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 X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뭐 Y = X 그래프겠죠. 그럼 여기 적당하게 A가 있으면 A로 좌우로 한꺼번에 오면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값은 어디로 가나요? A로 가겠죠. 그래서 A로 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이제 suppose that C is a constant. C는 상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리미트. 두 개의 리미트. 복수니까 S 붙였겠죠. 자, f of x의 극한값하고 g of x의 극한값,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성립하냐면 다음 네 가지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각각이 수렴하면 두 개 더한 것도 수렴을 하고 그 수렴값은 각각의 수렴값하고 같다라는 얘기고요. 각각의 수렴하면 똑같이 두 개 뺀 것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에서 뺀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어떤 함수, 수렴하는 함수의 상수배를 한 이 함수의 극한값은 원래 f of x의 극한값의 상수배를 반값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의 곱하고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g of x분의 f of x의 극한값은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의 이제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제 조건이 분모는 g of x의 극한값은 x가 a에서의 g of x의 극한값은 이제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f of x의 n승의 극한값은 f of x의 극한값의 n 곱한 거하고 n승 한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f of x의 이제 n승근입니다. 이제 n승근인데 이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면 극한값에 이제 n승을 붙인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언제냐면 n이 이제 파지티브 인터저일 때라는 얘기고 만약에 n이 even이면 우리는 어떻게 가정하냐면 이 극한은 항상 양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이거는 다 입실론 델타라는 이론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고등학교하고 다른 고등학교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증명을 스킵하고
넘어왔지만 이제 대학에서는 입실론 델타 이론이 있고 저희 교재에서도 끝부분에 있는데 이번 장의 끝부분에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이제 고등학교 때 형태로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 여기 네 번째 이 결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두 개가 f of x의 제곱이면 어떻게 되나요? g of x가 f of x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늘려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번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여섯 번째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극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걸 살펴보면 자, 살펴보면 자, 이거는 만약에 분모하고 분자가 수렴한다면 저희가 이 표현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수렴한다면 이렇게 쓰겠죠. 근데 아까 x는 수렴하는 거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3으로 가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분자는 아까 n승근 n이 파시티브일 때 n승근은 안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분모는 수렴하는 거 알고 있고 분자가 이제 수렴하는지 보려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한댔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굳이 좀 더 자세히 쓰면 이것도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제곱의 극한값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1. 근데 상수는 또 저희가 1로 가는 거 알고 있고요. 이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저희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x가 극한이 존재하니까 제곱도 당연히 존재할 거고요. 그 값도 수렴할 거고 여기 1도 수렴하니까 뺀 값도 수렴을 할 거고 그래서 서로 같고 3승근 값도 존재하니까 나올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안의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3승근을 하면 결국은 값은 3분의 루트 3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데 잘못 넣었네요. 3이 아니라 얼마인가요? 이 값이? 여기 3으로 가니까 이게 9겠죠. 저는 인지 알았는데 9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은 1이니까 결국 9에서 1 빼면 8이겠죠. 8에 3승근을 하니까 2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 제가 극한을 2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잘못 썼네요. 자, 그래서 3분의 2로 저희가 수렴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려진 게 f가 폴리노미얼이거나 즉 폴리노미얼이라는 말은 다항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항식은 저희가 어떤 형태냐면 n차 다항식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 개수는 유리개수 또는 실수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죠. 이런 형태나 유리함수, 레이셔널 펑션은 이제 f도 다항함수고 g도 다항함수라면 g분의 f 이런 형태를 이제 유리함수라고 이해를 합니다. 영장에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죠. 그 다음에 a는 이제 이 f의 도메인이다. 즉 g of x가 0이 아니겠죠. 그러면 g of a가 0이 아니겠죠. 즉
정의역에 있는 원소라서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 있다라는 얘기죠. 자, 유리함수도 또는 폴리노미얼이거나 유리함수일 때 전부 다 정의가 되는 형태의 도메인, 정의역에 있는 원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 of x에 대해서 이제 x가 a로 갈 때 f of x의 극한은 자기 자신의 함수값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히 보죠. 이런 것도 이제 유리함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정의가 되는지 보려면 분모에서 0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다 정의가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1이니까 0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정의가 되니까 그냥 함수값하고 같으니까 바로 넣으면은 5 플러스 6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8에 마이너스 1이니까 11분의 마이너스 1이겠네.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한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죠. 이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전개를 해보죠. 분모가 0이니까 소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h의 제곱에 4h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h는 분모 분자 약분이 되니까 결국은 h 플러스 4가 될 거고 결국은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극한이 4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자체는 결국은 f of x가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x제곱 형태에서 이런 형태겠죠. 분자가 뭐 이런 형태. 즉 다른 말로 하면 f of 2 플러스 h에 f of 2의 h 이거의 극한값이니까 결국 이는 f의 미분계수하고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퀴즈 시어럼은 뭐냐면 g of x가 f of x보다 크거나 같고 g of h of 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a 근방의 모든 점에서. 자, 근데 a점은 상관없는 겁니다. 근방에서. 왜냐면 극한 자체가 근방에 오는 값들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a점은 제외하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f of x의 극한하고 h of x의 극한 값이 같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어떤 a점이 있는데 f라는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h라는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극한값이 이런 식으로 같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g of x는 이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거는 f of x, 이거는 h of x니까 g of x는 이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a 근방에 여기 어떤 점에서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근방에서 이제 극한값을 보면 f of x하고 g of x의 극한값이 전부 다 L로 같다고 했으니까 이 L 값으로 그러면 g of x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극한값이 좌우 같은 데로 가니까 L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입실론 델타의 형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 시어럼은 스퀴즈 시어럼 또는 샌드위치 시어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죠. 자, x제곱 sin x분의 1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0으로 가는데 이제 증명을 하라는 얘기죠. 자, 보면 어떻게 되나요?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스퀴즈 시어럼을 조금 살펴보면 sin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지난번에 정의해서 x에 정의해서 이제 시초선을 그리고 동경을 그리죠. 그래서 이걸 보면 r분의 이제 이 좌표를 저희가 a, b로 잡았으면 r분의 b라고 얘기를 했죠. 어차피 b는 이 대각선 길이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겠죠.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x제곱을 곱하면 부동의 방향이 변하지 않겠죠.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마이너스 x제곱은 어디로 가나요? 상수니까 뭐 하나 써보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제곱은 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건 극한 존재하니까 제곱도 존재할 거고 마이너스 붙인 것도 존재할 거니까 결국은 이거는 극한은 0이 될 거고, 똑같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제곱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시어럼에 의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제곱에 사인 x분의 1은 0으로 간다. 뭐에 의해서? 스퀴즈 시어럼에 의해서. 됐나요? 그래서 앞에 시어럼 좌우에 가는 값이 같은 극한으로 가주면 0으로 가주면 사이 것도 0으로 간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무한대에서의 극한은 다음 시간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